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관이 배당하는 방법이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채권자, 그리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그 2층 다가구주택이 대지는 148제곱미터고 건물은 1층은 94, 2층은 85, 지하 72제곱미터. 이 감정가가 5억 2천인데요. 이 배당 요구 종결이 2018년 5월 30일이에요. 그래서 1차가 5억 2천만 원이었는데 2차 20% 떨어진 2차에 4억 1600까지 저감됐는데 그 상태에서 2018년 9월 20일 날 5억 880만 9,800원이에요. 경매비용 550을 빼고 나서 이제 비용이니까 요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배당할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508-809-800 빼기 550만 원을 빼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얼마냐? 5억 9,800 원이죠. 503,30,800 원이에요. 이게 실제 배당할 금액. 이 금액을 갖고 우리가 배당할 때는 특별우선 채권을 항상 우리가 배당을 할 때에는요, 특별우선 채권이 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 1, 2, 3, 4. 특별우선 채권. 이제 하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2순위가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금액이 주택, 상가, 임차인. 그리고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 근데 보통은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는 사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1순위 필요비, 유익비도 그렇고, 이제 주택이 하나 나갈 때는, 고용주의 임금 최우선 면제가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죠. 어쨌든 그래요. 3순위는 당해세.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 당해세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 있다. 국세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 지방세는 자동차가 경매될 땐 자동차세가 그 당해세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는 부동산이 재산세가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이 반포자이 아파트하고 서천 에미안 퍼스티지가 두 개가 한 차례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재산세로 압류가 돼 있어요. 반포자이 경매가 되는데 그 반포자이에 대한 재산세 압류하고 레미안 퍼스티지 이 재산세 압류를 두 개를 했다면 레미안 퍼스티지 재산세는 일반 세금이에요. 이 반포자이 재산세만 반포자이 매각대금에서 재산세로 당해세로 그 3순위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해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배당을 한번 짜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필요비, 유익비 있는가를 봤더니 필요비, 유익비가 없어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을 보니까 상가 임차인도 없어. 이거 다 주택이니까.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도 없어.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최우선 받으면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에 따라 하는 거죠.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우리가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두 가지죠. 원칙은 채권이 소멸점, 경매나 공매에서 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배당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시점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 현행법상 주임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택가액은 이 주택이 경매돼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이죠. 주택가액
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비 받는다. 외적으로는 저당권부 채권,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라고 하죠. 저당권부 채권, 근저당.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당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또 확정일자부 임차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걸 말하고, 임대차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거죠. 민법 제 621조. 요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집주인이 변경하다든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촉탁으로 하는 거죠. 임대인 동의 없이. 그러나 민법 621조에 의해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처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임대차 등기죠. 그래서 개념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 원칙은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이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면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것이 주택임대차보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이 법 개정 전에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면 법 개정 후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 즉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되더라도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는 이 경과 규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즉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 적용.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법을 막 소급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좀 무지막지한 이런 사항을 좀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소급 입법을 하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조상도 중요한 거거든요. 조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러한 내용의 과거의 조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은 원칙은 배당 시점으로 소액 보증 일정액을 받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그래서 배당 시점이 지금이다 그러면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서 최우선배 5천만 원을 받는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면 하나하나 저당권부 채권을 갖고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말이죠. 자, 이거 따져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니까 최우선배,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을 보니까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거죠. 다른 거는 확정일자도 이것밖에 없죠. 이렇다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을 이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1순위로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보니까 이정현, 박정희, 김정민, 김인수 보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그럼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뭐예요? 이 당해세가 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세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송파구청 보니까 송파구청에 재산세가 얼마냐면 1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청, 그러니까 이 국민은행이 그냥 찍소리 못하는 거죠. 왜냐면 당해세한테 항상 지니까.
이 당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150만 원이죠. 이 순위로는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은 최우선 면제 없죠. 더 이상 없으니까 국민은행, 이제는 국민은행이 1억 2천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근저당 본부 우선 변제권 배당받죠. 3순위로는 이제 국민은행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워야죠? 이거 있으면 헷갈리니까 지워요. 그 다음에 해를 기준하니까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이 된 이 수원신협 또 박정희 요것도 있죠. 요것밖에 없네. 두 가지. 요걸 기준하니까 요것도 좀 7,500만 원 이하일 때에 2,500이에요. 그럼 7,500만 원 이하인 사를 찾아보니까 이정현이는 6,000원. 아, 된다. 이정현이 이제. 첫 번째, 이정현 현이 2,500이 되죠. 6천만 원 이하일 때에 2,000이죠. 제가 잠시 한번 좀 테스트 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곤쳐보겠습니다. 혼자서 곤치는 거죠. 2천만 원. 두 번째는 8천, 7,500. 더 이상 소액 임차인이 없어요. 이정현이만 2천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정현이 최우선 면제금. 이때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수원신협 근저당하고 박정희 근저당이에요. 요건 적어드릴게.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박정희가 빠르죠. 박정희 확정 일자와 또 수원신협 근저당으로서 이제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순위는 두 사람 중에서 박정희가 빠르죠. 박정희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얼마냐? 8천만 원이죠. 그리고 5순위로는 수원신협 근저당이 8,400만 원이죠. 이게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 채권 원금하고 이자가 거의 다 그 초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배당 결제할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예상배당 결제해. 그래 실수를 안 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부분 박정희 확정일자도 배당이 다 됐고 또 수원신협 근저당권도 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을 따져보니까 2013년도가 있네요. 여기 있죠.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얼마냐면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가액의 2분의 범위내에서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요. 요 구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6순위에서는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 김정민 확정일자와 김민수 확정일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김정민이 소액임차인이요. 김정민이 자기 확정일자에 의해서 자기가 소액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이 배당 지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계산해 보니까 김정민이가 얼마냐? 2,500을 받고 1번 2,500을 최우선 면제 받고 두 번째는 이정현이가 2천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증가분 50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은 김정민 확정일자, 김민수 확정일자다. 하고 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7순위는 두 사람 중에서 김민수가 되죠. 김민수. 수 확정일자로 해가지고 우선 면제권이 1억 원. 또 8순위로는 김정민 확정일자가 되는 거죠. 확정일자가 2,500을 받았으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세금도 있죠. 세금하고 이게 하나 따져나가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여기에는 또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취득세가 2013년 12월 20이고 요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정리를 책에 있는 것 같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 요걸 정리해 보니까 이 경매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국민은행 근저당권으로 이정인을 제외하고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래서 배당에서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2005년 12월 20일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에 2001년 9월 10일부터 2008년 8월 21일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럴 경우 일정액 1,600을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소액 임차인이 없다. 그렇지만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송파구청 당해세가 존재하므로 1순위로 당해세가 받고 2순위로 국민은행이 받고 3순위로 그 다음에 수호신용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을 이 순서로 배당하면 된다. 그러면 매각대금 5억 880만 9,800원을 갖고 경매비용 550을 빼고 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5억 330만 9,8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상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다. 1순위로 송파구청 재산세 150만원, 당해세 우선 면제금. 2순위로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소액보증 일정액, 즉, 이 없기 때문에 1억 2천원이 배당을 받고 3순위로서는 1차적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인 박정희와 확정일자와 수원신협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면 이 소액임차 보증금은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에 설정된 이 박정희 확정일자와 수원신협 근저당권은 박배기, 즉 최우선 면제권을 공제한 금액이 2천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이정인 임차인이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4순위로 박정희 임차인이 8천만 원, 수원신협 근저당권이 8,400만 원 배당받는 순위로 배당받는다. 그 다음에 6순위에 가가지고는 2차적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인 김인수 확정일자와 김정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설정된 소액 임차 보증금 일정액은 그 저당권부 채권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을 주택가에게 이번에 최우선을 받았을 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해서 2,500을 먼저 받는다. 그래서 이정인이가 그 먼저 3순위로 2천만 원을 최우선 받기 때문에 그 증가분 500만 원을 받고 법 개정에 따른 소액보증금 일정액 증가분, 그리고 김정민은 2,500을 받고 그 다음에 7순위로 김인수 임차인 확정일자로 1억 원, 그 다음에 김정민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방법으로 정결이 돼요. 그 다음에 9순위에 가서는 3차적 현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을 받을 수가 있다. 2,200. 그래서 이제 그 이정인이 1,2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리고 송파구청 취득세가 450,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가 130만 9,800원으로 종결된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여기를 현행법상 이정인의 1,200을 갖다가 이 앞에선 계산했지만 이렇게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을 기준에 소액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을 계산했는데 제가 여기서 빠뜨린 건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 확정일자 없는 이정인이라도 배당 시점으로 이제 소액보증금 일정액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배당 시점을 보니까 2018년 12월 5일이니까 우리가 2018년 9월 18일부터인가요? 그리고 2021년 그 5월 10일까지는
1억 1000 이하일 때 3,700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3,700을 받은 것 갖다가 놓쳤습니다. 이정희 씨가 울고 가겠네, 울고 가겠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정희 씨가 최우선 면제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보증 일정액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는 1억 1000 이하일 때 3,700이고 2021년 배당 시점이 2011년 5월 11일 이후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파구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이 배당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특별우선 채권 1순위로 필요비율비, 2순위로 최우선 면제,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건물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그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를 계산하고 3순위로 당해세, 그 다음에 4순위부터는 지금과 같이 순차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